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6월 7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 증시 무난하죠? 어차피 오늘 밤에 또 이제 변동이 있을 거고, 지금 미국 선물은 보합선에서 약간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엄청 특이점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보합선이고, 지금 시장에서 결국 큼직한 애들은 반도체, 그 다음에 애플이 어제 이제 그 메타버스 헤드셋을 결국에는 이제 공개를 했는데 공개하고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엄청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진 않았지만 시간에까지 하면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그래서 메타버스 그 XR 여기 있네요. 애플이 7년 투자한 헤드셋 요거 출시. 그래서 대중화 좀 저는 요거 관심 있어요. 나오면 아마 구매를 해보고서 재밌어 보여가지고 해볼 것 같긴 한데, 대중화 느낌은 쉽진 않겠죠. 금액 자체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좀 특이점들이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여태까지 존재하던 XR 헤드셋 거기서 끝이다 라고 하면은 특별한 건 없겠지만, 애플 측에서는 이제 컴퓨터의 다음 세대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건지, 계속 좀 업그레이드나 힘을 좀 실으려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있었고, 애플이 일단은 선물이 좀 안 좋은 장후 좀 안 좋은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하루 쉬었다 보니까 특별하게 큼직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어서 요번 주도 아직까지 시장은 좀 중구난방 잡스러운 분위기가 아마 계속 되지 않을까. 엄청 큼직하게 중심을 잡아줄 만한 이슈에 계속 부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랬고 저번 주도 그랬고 지금 한 달 가까이 되죠. 주도 테마가 없을 때의 시장 지금 분위기인데, 그거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막 그냥 이것저것 막 매매하는 것도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 조금 주도 테마가 없을 때, 이런 분위기구나, 좀 매매하는데 난이도가 올라가는구나, 혹은 내가 매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바이오 쪽 임상 종양학회랑 바이오 USA 이런 것들이 있고, 애플이 일단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헤드셋을 공개했는데, 애플 주가만 보면은 좀 결과가 아쉽죠.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내년 초 출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안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세력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그거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 외에 6월 7일, 6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인데, 이제 월요일날 상한가를 보냈던 양자 관련 주들, 엑스게이트랑 양자 KCS, 요런 애들이 좀 시세를 줬었죠. 아마 요 내용 때문이지 않을까. 정부 정책, 이런 키워드로 시범사업 설명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6월 8일은 미국, 영국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지원, 선물 옵션, 동시만길,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6월 9일은 AI, 샘 알트만 오픈 AI사의 방안, 그다음 6월 10일 다음 주에서 인리 보크 사이트 수출 중단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황에서는 디폴트는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은 6월 중순에 있는 FOMC, 그리고 거기서 금리 인상이든 동결이든 아마 0.25 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0.25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큰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지금 분위기에서는 얘네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전에도 분명히 금리 인상을 했었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하락 반응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이미 올릴 만큼 올렸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차피 맞아야 되는 매 빨리 맞고 속 시원해지자, 이런 느낌인 것도 같은데,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동결이 나오면은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인상을 하더라도 무조건 안 좋다기보다는 인상을 하면 이제 진짜 끝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에 또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좀 이번 그 FOMC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 대만 해협, 남중국 해에서 중국의 공격성이 좀 증가했다, 머지않아 누군가 좀 다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왔다가 그 전략수통조정관 이렇게 하면서 백악관 측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발표를 하기는 했어요. 이제 그 소통조정관, 뭔가 좀 직책이 좀 특이하긴 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엄청 큼직한 느낌보다는 결국에는 쟤네들이 뭐 실질적으로 소통 이런 걸 어필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소통으로 갖다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인플레 감축 법안을 시행을 했고, 인플레 감축 법안부터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대놓고 규제, 압박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당연히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액션들을 좀 취하고 있죠. 뭐 마이크론 부분에 대해서 뭐 규제를 가한다거나. 그래서 미중 갈등은 좀 계속 지속이 되면서 툭툭 뉴스가 붙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페라이트 관련주는 밀리지는 않아요, 좀. 그래서 계속 뭐 이슈 있다 싶으면은 10,000원대 지금 저항 구간에서 계속 좀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밑으로 내려오고 하면은 좋은 움직임을 줄 수 있지 않나. 자, 다음에 종전, 휴전, 회담, 우크라이나 요번 주에 일단 재건 사업, 그 다음에 6월 21일, 22일 영국 런던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요번 주는 사업이 아니라 미국, 영국 정상끼리 이제 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지원 쪽, 요쪽 이야기를 메인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도 있고, 재건에 대해서는 뭐 7월달 나토 정상회의, 물론 요게 실질적으로 종전안을 발표하는 방안, 요 키워드, 요 문장만 보면 엄청 매력적이긴 해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재건에서 핵심은 회담, 협상이 나와야 되고, 왜 얘네들이 나와야 되냐, 종전이랑 휴전 쪽을 가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이랑 휴전이 더 좋아요. 종전이랑 휴전이 이제 제일 좋은데, 종전 휴전이 나오기 위해서 그 앞에 회담이나 협상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근데 일단 이 내용은 러시아를 빼고서 종전안을 좀 발표하는 방안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건에 대해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시장이 재건 관련 주가 작년부터 뭐 전쟁이 엄청 오래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치고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악재는 악재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뭐 수도 키이우에 뭐 미사일 뭐 100여 발 이런 거 떨어졌다 얘기가 나오는데도 다음날 개파락이나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좀 오래됐죠. 한 번이 아니라 이미 거의 뭐 반년 1년. 그래서 얘네들은 재건 이슈에 대해서 좀 호재만 받아들이고, 그 전쟁 이슈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건이 그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슈들을 세력들이 갖다 끌어서 주가를 올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갖다가 주가랑 같이 좀 대입을 해서 움직임이 있는지. 분명히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재건이 지금 당장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뭐만 하면 미사일 쏜다 그러고 총력전 한다 그러고 하는데, 재건 관련주는 어떻게 오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런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로 측면에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MOU 이슈 있었던 애들, 뭐 남부통원, DID, 국보, SY. 그리고 SY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좀 이런 자리는 부담은 좀 덜하기는 해요. 주가가 많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고, 이러다 이슈 있으면 한 번씩 튀고, 삼부토건은 이렇게 좀 트라이를 했다가 밀렸지만 아직은 좀 더 움직임을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금요일날, 월요일날 관심 테마에서 요거 좀 돌파하면서 슈팅 나올 수 있지 않나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오고서 좀 그대로 밀리긴 했어요. 네, 이런 곳에서 또 횡보하는 모습. 그래서 이 뒤에 이슈도 있다 보니까 재건 키워드는 계속 묶어보고, 그 다음에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도 뭐 다음 달이든 해서 또 이야기가 또 슬쩍 나올 수 있겠죠. 곡물 협정이 지금 분위기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안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전에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얘네가 안 된다 만다는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그냥 공포감, 우려감, 이번에도 이번에는 연장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뉴스를 그냥 세력들이 갖다 붙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포인트지, 우리들한테는 실제로 이 곡물 협정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공포감으로 주가가 반영을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 뭐 러시아의 대반격 작전 개시할 준비됐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러시아가 선박 등록 거부한다. 그리고 이제 식량 이슈들이 지금 최근에는 이제 설탕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설탕을 빼고서는 뭐 농산물, 농수산물 뭐 이런 것들은 좀 ETF부터 해가지고 좀 주가 하락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저런 키워드에 대해서 더 좋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치고받고 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파동 움직임이 계속 좋죠. 누보, 뭐 한타, 미래생명 자원 등등 식량이랑 설탕 관련해서 대한제당 시리즈들이 좀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자,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 뒤에 또 주가 또 있고 있거나 잠잠할 때 또 강성부 펀드 움직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DB 하이텍에 이런 뭐 사모펀드 매수세가 좀 붙는다거나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혹은 DB 그 강성부 펀드에서 또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때 주가가 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AI 로봇 섹터는 내용 자체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샘 알트만 9일 방한 요 키워드가 있죠. 그리고 AI 힘주는 SKT, ADA 추진단 2개를 사업부로 격상시킨다. 근데 ADA는 조금 아쉬운 게 시장에서 AI도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었어요. 뭐 엮이는 거, 뭐 KT도 있고 일반적인 뼈대, 그 다음에 의료용 AI, 뭐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 클로바, 엔비디아 등등 막 다양하게 나뉘긴 한데, 에이닷은 시장에서 좀 메인으로 부각이 됐던 건 좀 아쉽기는 하죠. 유엔젤이 일단 뭐 상한가를 한번 뽑기는 했지만, 그래도 SKT 엮이는 거는 유엔젤, 드리머스, 인크로스,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애들이 좀 있기는 한데, 조금 저 키워드로 뭐 부각을 시켜주나. 그 다음에 이제 샘 알트만 오픈 AI사 엮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인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종목기가 좀 계속 통통 튀네요. 종목이 여기서 상한가를 그래도 좀 많이 만들어줬던 종목이라서 그런지 브리치텍이랑 폴라리스, 이노대, 뭉진 요 애들이 혹시 저 키워드에 대해서 같이 엮이나, 얘들 요즘 종목들 보면 이제 슬슬 증거금 100%에서 다시 신용으로 풀리는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시간에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3,000원 라운드 피겨를 좀 돌파하고 자리를 잡나, 그 다음에 오픈 AI사 오는 것 때문에 이런 거 10,000원 좀 돌파 슈팅 나오는지 정도를 좀 볼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KT 시리즈는 결국에 그 정부 정책 요 내용이 있었죠. 금요일날 요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사업 공급자 요 키워드로 KT 알파, KT IS, CS, KT 시리즈도 시간에 좀 시원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결국에 이제 뼈대 내용은 저는 KT 그 믿음 AI 출시가 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시세 주고 밀리면은 그 내용을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런 뼈대 종목들 위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이번 주도 그렇고 정부 정책 뒤에 뭐 믿음, 하이퍼, 클로바 등등 출시 이슈도 엮이나 정도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로봇 섹터도 움직임, 얘네들이 지금 결국 계속 흐름이 좋죠. 레인보우, SPG, 뉴로메카, 그 다음에 뭐 T로보틱스는 이 로봇들이랑은 조금 별개라고 저는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SK온 이슈이다 보니까 얘는 좀 별개로 움직이고, 그래도 로봇도 이런 잼스, 보핏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 삼성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저런 기업들에 대해서 인수합병 이런 키워드도 갑자기 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오면 또 좋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기업들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경 쓰시고, 상반기 중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한다, 두산 로보틱스 연내 상장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 이슈도 지금 AI랑 로봇에 대해서 결국에 얘네들 뒤에 움직임이 조금 계속 강하죠. 상대적으로 이것저것 움직임들 그거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추세 자체는 엄청 좋아 보이기는 해요. SPG 같은 것도 이런 구간 결국에 이제 또 돌파하면서 좀 추세,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벌써 30% 올라와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고, 수급만 좀 더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뭐 이슈를 붙여준다거나, 그래서 그 뒤에 정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뭐 2차 상승까지 이어가는지 액션들을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개별적인 뉴스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뭐 기술 수출, 뭐 금액,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협업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나오는지.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요 마그네슘 키워드를 붙인 것도 있고, 2차전지 쪽이 또 그냥 죽지가 않아요. 분명히 2차전지도 얘네들도 계속 눈을 둬야 되는, 그래서 어반 리튬이
뉴스를 좀 좋은 거를 붙였었죠. 그래서 얘가 키워드가 조금 자극적이긴 했었는데 6월 5일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세계 최초 뭐 클럭스 CLUX 공법 공정 시간 2시간 불가 리튬 회수율이 90% 달성. 뭔가 회수율이 좀 높다. 이런 걸 좀 어필하는 부분인데 얘가 이제 마침 신용도 풀리고 하면서 요 구간을 좀 돌파하고 얘네가 최근에 돌려놓고 장기 입형도 지지하고 이렇게 버티던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뉴스 붙이고 좀 슈팅 주니까 하이드로 리튬 따라 움직이고 얘네들 움직이면서 이제 포스코 햄텍은 애초에 저 마그네슘 키워드 같이 좀 붙일 수 있지 않나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도 갭 뜨고 슈팅 나오고 2차전지 애들이 전체적으로 갔다가 밑에서 들썩들썩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2차전지는 뭐 항상 뉴스 붙이면서 끼는 워낙 좋습니다 얘네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몇 개는 좀 혹시라도 뭐 전고점 좀 돌파도 할 수 있는 그런 추세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2차전지도 에코프로는 이제 잠잠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이 형님들이랑 조금 또 별개로 떨어지면서 중소형주들이 야 우리 좀 이제 밀렸고 힘 좀 쓰자 돌아가면서 그런 액션을 붙이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 한 자리가 좀 빈다 싶으면은 얘네는 툭툭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꼭 생각하시면서 워낙 강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 AI, 2차전지 이쪽은 새로운 정말 강한 테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묶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애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계속 눈은 둬야 되고 어반리튬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뭐 어차피 뒷자리이긴 한데 여기서 분봉상 뭐 이런 곳을 좀 깨거나 하면서 좀 다시 기술적으로 튀어주나 정도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시그넷에 대해서 6월 미국 충전기 생산 본격화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요 뉴스를 봤더니 7월 달에 이 V2 충전기를 양산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6월이기도 하고 다음 달 안팎으로 해서 이런 충전소 SK 시그넷 이슈로 또 전기차 충전 종목들이 좀 들썩이는지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는 거의 비슷해요. 종목 자체가 네옴시티 뭐 한미글로벌은 3만원 밑은 계속 좀 부담 덜하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답방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또 나오고 하면 뭐 한 10%든 뭐 이렇게 해서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이런 네옴 관련 주들 똑같이 계속 묶어볼 것 같고 원전도 사실상 지금 지수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유동성이 조금 아쉽고 테마가 조금 아쉽고 한 부분은 있는데 저런 부분에서 종목들이 지수가 밀리진 않으니까 또 이런 구간에서 지지하고 그냥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슈를 붙여주면서 튈지 그런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폴란드 7월 예비조사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그것도 있었죠. 네덜란드랑 그 원전 산업 뭐 협업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메인으로 움직일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수주 그냥 뭐 협업 이런 것보다는 수주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고 협업 이슈는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이렇게 지금 한수원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뒤에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얘기가 끝나는지 그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메타버스 뭐 AR, VR 글라스 출시 연말에서 내년 이런 키워드가 있기는 했었는데 일단 여기 금액이 좀 비싸기는 해요. 그 전에도 애초에 여기 좀 비싸게 나올 거라고 하긴 했었죠. 애플 측이 이제 400만원 위는 좀 넘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450만원 뭐 이건 당연히 환율 뭐 이렇게 좀 환산했을 때이긴 한데 400에서 500 사이는 나올 것 같고 시간이 조금 짧아요. 생각보다 최대 2시간 사용. 근데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외장 배터리나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케어를 할 수는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요 애플에 대해서 그 기술력은 뭐 항상 좀 신박하긴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눈이랑 음성 이런 걸로 갖다 제어하는 좀 제스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갖다 다음 뭔가 컴퓨터를 이으는 그런 액션 쪽으로 갖다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가 됐든 애플의 주가는 좀 안 좋게 반영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기억해둬야 될 거는 이게 공개를 하긴 했고 내년 초에 이제 출시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이제 뭐 주가가 크게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내일 뭐 아침에 이제 갭이 뜰지 그런 거는 좀 아마 애플이 밀려도 갭이 조금 뜨긴 뜨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이후에 얘네가 이제 움직임이 좀 갈리겠죠. 애플에서 출시를 했다라는 그 키워드 핵심, 그 포인트에다가 포커싱을 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지, 아니면은 아침에 갭 뜨고 애플 주가 밀리고, 어차피 봤더니 엄청 새롭진 않아. 사실상 여태까지 뭐 메타, 그 XR, 뭐 메타버스 기기들 그런 거 대비해서 이것저것 좀 더 뭐 기술적으로 갖다가 플러스 애플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새롭게 와닿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갭 띄우고 좀 밀릴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갭 뜨면 좀 항상 난이도는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애플 저런 게 또 계속 좀 잘 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컨텐츠가 지금 시대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저걸 통해 가지고 계속 AR, 메타버스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는지. 그래서 그거랑은 별개로 일단은 뭐 주가가 이제 시장에서 갭이 뜨고서 반응을 어떻게 해주나. 장기평이 일단 종목들이 대부분 그 밑에 있기는 해요. 요 구간을 일단 돌파해주고 뭐 자리 잡나. 플러스 이제 시장에서 다른 주요 테마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좀 돈 쏠릴 가능성을 배제하긴 좀 그렇기는 한데, 갭이 뜨면 조금 피곤한 것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메타버스 애플에서 결국 공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시세 주고 뭐 만약에 과하게 밀리고 하면은 내년 초 출시 그 이슈로 좀 반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내일 좀 볼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들 이제 바닷물 주입 완료, 이번 달 말에 공사 완료 내용이 있다 보니 슬슬 방출에 대해서 뭐 7월이든 8월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뭐 현대차, 기아차 뛰어든다, 뭐 중고차, 그 다음에 이낙연 24일 귀국, 남선알미늄은 조금 앞으로 잠잠하게, 나쁘진 않죠 움직임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종목들을 봤을 때 일단은 얘네들은 그냥 메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수, 그 다음에 딱 보시면은 어떤 테마들이신지 아시겠죠? 사실상 시장을 계속 견인을 해줬거나 정말 강했던 주도 테마들이긴 해요. 뭐 바이오는 별개이긴 한데 주도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저는 USAA 같은 거에서 이슈 붙여주는지, 2차전지 AI 로봇은 최소한 1분기 대장 테마였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반도체는 최근에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주가 추세를 계속 견인을 하고 있는 애고, 그래서 요런 애들이 시장에서 이제 메인 자리를 잡고 있고, 아무래도 좀 등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만약에 이제 조금 힘이 빠진다 싶으면은 다시 이런 애들로 순환매가 이어지는지, AI랑 로봇, 2차전지 다 뒤에서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재건 이슈,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아침에 이제 갭이 뜨긴 뜨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애플 출시한 그걸 포커싱을 해서 더 힘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에이 뭐야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네 그래서 그냥 갭 뜨고 좀 밀릴 것인지, 그 외에 이제 자동차 부품 등등 잡다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이 지금 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날 엄청 좀 힘줄 만한 포커싱을 할 만한 좋은 종목군 테마군들은 좀 없다 보니까 슬렁슬렁 좀 밑에서 뒤에 이슈 혹은 움직임이 좀 추세가 계속 좀 괜찮은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움직임 계속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는 조금 자리는 있어요. 생각을 해둬야 될 게, 지수 자리가 낮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RSI 이제 또 70 이런 구간 뭐 전고점 돌파하고, 차트 모습만 봤을 때 이제 추세 좋게 갈 수도 있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는 한데, 이런 구간이 이제 결국에는 또 뒤집어 말하면은 이제 좀 최근에 상승이 단기적으로 좀 있긴 있었네, 얘가 언제 좀 힘이 빠질라나, 그런 생각도 좀 같이 묶어서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도 2600 넘겼는데 코스피 시원하게 반도체,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 좀 견인을 해주나, 그 정도 포인트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